안녕하세요. 2022년 세금 공제 목적의 연금 투자와 관련해서 IRP 활용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결코 제가 여기에 이것과 관련하여 연금, 투자, 세금 등 또는 IRP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며 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단지 참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지식 공유를 위해 만든 자료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사전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 자신의 연금에 매우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미진 곳에 오셨죠. 예, 그렇다면 반드시 연금 포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 연금 포탈을 통해서 자신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이고 100% 정확하고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지만 잘 알려주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일단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오시기 때문에 저도 제가 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 자료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일단 연금이란 무엇이냐? 예, 돈 벌 때 돈을 모아두었다가 퇴직이 위해 55세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IRP 그리고 퇴직연금 DB 또는 D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DB, DC에 대해서는 제가 비록 당연히 가입은 돼 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여기와 관련된 이걸 실제로 이제 이거 DC로 변환해서 쓰고 계신다면 자체적으로 알아보시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비교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퇴직연금 I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먼저 이제 간단하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얘는 연금저축 또는 개인연금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금저축 이퀄 개인연금 해가지고 계속해서 써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고 IRP는 퇴직연금 IRP는 IRP라고 이 자료에서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보통 3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특징은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IRP라고 해서 IRP에 별도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융사별로 한 개씩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 인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연금저축 계좌가 퇴직연금 IRP에 비해서 중도 인출이 좀 더 쉽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계좌가 IRP에 비해서 좀 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IRP 위주로 설명을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세금 혜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금 혜택에 관한 오해가 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세금의 과세, 세금을 과세 이연, 즉 나중에 내라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연금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얼마나 언제요? 자, 얼마나겠죠? 얼마나. 자, 세금 혜택은 과세 이연인데 나중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낸 연금 최대 700만 원에 대해서 14.2% 또는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을 해줍니다. 이게 대충 13.2%라면 92만 4천 원이고, 그 대신 과세 이연이잖아요. 연금 수령 시에 5.5%, 4.4% 또는 3.3%의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중도 인출, 자, IRP 불가라고도 자료가 좀 일관성이 없게 되는데 어렵답니다. 자, 연금 저축은 좀 더 쉽다고 해요.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16.5%요. 내가 13.2%는 없어요. 13.2% 혜택 받았다고 페널티도 16.5% 아니고요. 페널티는 무조건 16.5%를 이제 매긴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중도인출 이거는 중도인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중도인출을 할 것 같으면 모두 다 뱉어내고 가라는 겁니다. IRP는 불가하거나 또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Q&A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 시 현재 기준으로는 연 1,200만 원 넘어가면 연 1,200만 원이에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한답니다. 자, 이 말은 국가는 결코 세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쨌든 이제 당장 올해도 관련 법령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받을 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 세금 환급 부분입니다. 자, 최대 표현 되게 중요해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14.2%.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개인 연금과 연금저축 개인 연금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연금저축은 근데 이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은 같은 말 4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IRP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우고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IRP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고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해, 좀 부족해, 정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을 400만원, IRP를 300을 해서 합산 700만원을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13.2%를 해준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자기 그 돈이 1억 2천이 넘어가면요, 전체 세액이 1억 할 때 1억 2천이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좀 부러운데, 연금저축 300에 연금저축을 300밖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IRP로 40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채워가지고 합산 700을 만드는 거죠.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1.2억에 딱 걸린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223만원. 이런 단위까지도 223만원. 그러면 IRP를 477을 해가지고 전체를 700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단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추가적인 약간 설명을 하면, 나는 연금저축 만들어가지고 연금저축도 더 채우고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싫고 IRP 그냥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IRP로 다 할래요 한 거예요. 연금 부족분을 그냥 IRP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조합이 나오겠죠.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위험. 꼭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700 다 채웠어. 그럼 이러면 세액 공제액 다 채운 거야.
그럼 IRP 필요 없어. 나 IRP 안 해. 그럼 그거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합산 공제 가능액이 400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당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 환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IRP를 300만원 별도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IRP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권장하는 건 일단 연금저축의 개인연금 한도를 채워라. 그 다음에 IRP를 와라. 라는 건데요. 만약에 못했으면 이거 꼭 채우세요. 가능하면 전 추천하는 걸 별도의 연금저축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추가로 개설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개인연금 한도부터 채워서 그 다음에 IRP로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추가적인 일이 필요해요. 일단 IRP를 만들어야 됩니다. 증권사 가셔서요. 보험회사, 은행에서도 하지만 저는 IRP 증권사를 권장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개 금융사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여러 개 가능하죠. 자, 이 말은 금융사, 즉 증권사 여러 군데 가가지고 하나씩 다 개설해도 됩니까? 됩니다. 나중에 그거 합칠 수도 있어요. 사실 합칠 이유는 별로 없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거 자체를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증권사별로 여러 절차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권사가 자기 가까운 곳에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증권사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12월 초에 입금 매수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입금을 12월에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절차가 다 안 되면 다음에로 넘어가면 올해는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료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점이 존재해요. 보통 연금저축은 다 해보셨잖아요. IRP는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위험자산이라는 것과 70%, 안전자산 30%랑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위험자산이란 게. 어감이 안 좋은데, 난 위험한 거 하고 싶지 않은데, S&P 500 ETF를 포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형 ETF 다 포함합니다. 안전자산이란 뭐야? 안전자산이란 건, 자, 이거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산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현재 정설이나 모범 답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이제 전략상 문제점인 거고요. 운영 방법이 뭐냐? IRP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모범 답안인 이제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의 모범 답안인 미국 S&P 500 ETF를 위험자산 70%를 채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자, IRP도 매월 입금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연말에 세금 관련해서 한꺼번에 입금 매수하기 때문에 입금하시고 매수하셔서 1년 동안 입고 지내세요. 바이어 플러그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매년 뭔가를 해서 1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만약 자신이 다시 쳐다볼 생각 없으면 그냥 바이어 플러그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자산. 이거 죄송해요. 자료를 잘못 썼네요. 안전자산요. 이거 바꾸겠습니다. 없네요. 여기는. 자, 이거 바꾸겠습니다.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 현재 모금자산은 없으나 조심스럽게 이 TDF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TDF는 뭐냐?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말합니다.
얘는 뭐냐면 보통 2030, 2040, 2050에 이름이 붙고요. 그 해에 그러니까 2030년, 2040년, 2050년에 은퇴할 것을 가정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현재는 ETF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퇴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주식 비중을 높게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고요. 은퇴가 다가오면 채권 비율을 높게 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만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2050 등 주식 비중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그냥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가지고 끝까지 가셔도 되고 중간에 계속해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나 ETF 펀드, ETF 자체, TDF 자체는 지가 스스로 그 비중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보시면 Q&A를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Q&A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Q&A를 하면 자, IRP 개선 이후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누군가 말씀하셨죠. 그럼 쉬는 것도 투자라고. 다만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 게 이게 모두 처음이야. 내가 처음 해봤어. 그러면 한 주라도 매수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되고요. 제가 그런 경우인데 뭔가 새로운 증권사에 그 개설할 일이 있었거든요. IRP를. 절차가 끝까지를 하지 않아서 12월 입금으로 인정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거는 매수까지는 안 가도 됐은 거였는데 하여튼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세금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수까지 갔다는 건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한번 처음이라면 한 주라도 매수를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IRP 7030은 강제로 적용되나요? 이거 강제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리고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자, 실제 비율 안 지켜지면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면 안내장 정도 나가고요. 이 비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매도하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못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매수 시에는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수가 안 되게 하겠죠. 난감한 상황은 내가 새로 입금한 돈 전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 기존의 비율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아니 안전자산으로만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위험자산을 사려고 넣었는데 위험자산은 아예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난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설명했던 거. 이거 IRP 진짜 인출이 안 되나요? 자,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연금저축 대비 단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다만 사용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거 공식 홈페이지 가보면 돼 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도 있고 페널티도 많아서 추천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RP 안전자산은 TDF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TDF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바꾸미 TV로 가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IRP 안전자산 정말 안전한가요?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자, 초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제가 가졌던 안전자산 미국 국채 관련은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있고 막 그런 시기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30%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걸 같은 기간이라고 제가 보기는 근데 비슷한 기간에 역시나 S&P 500가 폭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폭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25%였어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못하겠죠. 그래서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규칙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해놓고 어떤 ETF는 안전자산을 분류해주겠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TDF 추천한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너무 많아도 그래서 간추렸습니다. 통합연금 포털 가보시고요. 바코미 TV 가보시는 거는 꽤 괜찮습니다. 연금 박사 요분 것도 좋은 자료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톡 클라이머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여기 덜 오피셜한 분인데요. 이분은 요 링크 자료만 보시면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본인의 채널에 모든 내용은 동영상 하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장 질문인데요. 이 확장 질문을 제가 왜 넣었냐면 이거는 IRP만 했죠. 다른 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 자, 연금저축와 또는 IRP 한도 700만 원 이상 넣어도 되나요? 엄밀히는 여기 한도라는 건 1,8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은 세금 환급 관련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800만 원 한도는 내가 넣고 싶어도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요. 이거 시스템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700만 원 한도는 뭐가 정해져 있어서 더 못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에서 딱 신고하고 보고 난 여기 700만 원까지만 현금을 환급해 줄게 라는 겁니다. 1,800만 원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해가지고 강제되는 거고요. 700만 원 한도도 강제되는 건데 이거는 그 이상 못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환급을 거기까지만 700만 원만 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돈을 주시면 마다하지 않고 받습니다. 고객님이 이거 700만 원 한도 너무 상관 안 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금 환급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세금 관련 한도를 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축 IRP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저축과 IRP를 방금 한도가 있고 막 이런데 더 많이 해도 되냐? 돼요. 대신 지나간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800만 원 연 한도가 있는데 3,600만 원을 해서 작년에도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혜택, 이미 지나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ISA를 설명드리려고 이 질문을 넣었는데 이 ISA가 뭐냐면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3년 또는 5년까지 해서 만기를 할 수 있는 5년, 사실 5년이 만기인데 3년까지만 해도 만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축연금 IRP 또는 보통 IRP로 나눴는데 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된 돈을 전부 연금저축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을 했으면 6천만 원 넣을 수 있고 5년까지 납입해서 모았으면 1억을 연금저축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이라는 한도는 매년 있는데 그걸 안 쓰면 그냥 끝이 나요. 그런데 ISA 가지고 그것을 확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연금저축이 세제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면을 그러니까 극대화하려면 이 ISA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국가가 연금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뿐 아니라 이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에 옮기는 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또 줍니다. 공제를 또 해줘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한도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소득 공제해주면 아까 말한 92만 원 얼마가 또 그 해에 3년 만에 한 번씩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1억 2천 이상은 못 받아요.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저 되고 싶네. 다음 확장 질문 2입니다. 근데 왜 S&P 500인가요? 모릅니다 그냥. 근데 그게 맞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 들어가 보시면 결론이 겁니다. 결국 S&P 500가 이겨. 이걸 해. 라고 합니다. 본인은 그러면서도 나스닥도 하시는데 하여튼 답은 이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S&P 5 ETF는 뭔가요? 자, 이건 뭐냐면 미국에는 SPY, BOO라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에서는 미국 시장에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시장에도 S&P 500를 추정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ETF에 가면 이런 해외 주식 ETF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S&P 500를 추정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타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하나가 또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500.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또 다른 하나가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있습니다. 사실 TR을 설명하려고 이 자료를 약간 넣은 것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 타이거 미국 S&P 500은 배당을 주고요. 얘는 배당을 안 줍니다. 배당을 쓱싹 하느냐? 그건 아니고 얘는 배당을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주고요. 얘는 배당을 사람에게 그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TR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buy and forget 하잖아요. 근데 배당이 계속 나와요. 그럼 buy and forget 할 수 없어요. 이거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TR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최근에 올해 이 TR ETF를 없앤다. 뭐 어떻게 TRF에 뭐 배당을 분배금을 강제화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나 이 TR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TR이 그렇다고 해서 S&P 500 ETF가 더 이상 아닌 건 아니니까요. 분배금을 이제 안 주느냐 주느냐 차이에 불과하니까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